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머리로는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삶이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울증이나 번아웃, 신체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무기력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기력해지는 원인 3가지. 첫 번째, 생각.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는 등의 중요한 요소로 전두엽이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우리 몸에 내리는 명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을 통해 생각을 하면 변형계는 그것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해요. 즉,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반응이 달라지거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느낌 역시 생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일이 의미가 없다고 여길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때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생각에 따라 여러 감정이 나타나는데 내 자신이나 어떤 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 우리는 감정을 통해 삶의 동기와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는데요. 생각과 함께 감정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에요. 감정은 뇌 영역 중에서 변형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변형계는 생각을 일으키는 전두엽과 항상 상호작용하는 절친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감정도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이별하면서 변형계를 통해 슬픈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 전두엽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변형계는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더 슬픈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슬픈 감정이나 심한 우울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데, 분노나 불안감이 심한 경우에도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무기력하게 되는 상황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체. 무기력한 상태는 신체 상태나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번아웃이 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과도하여 우울증이 올 경우, 뇌 기능 자체가 저하되면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대사, 당뇨, 호르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기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식단, 운동을 통해서 신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왔을 때는 몸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야 돼요. 무기력 원인 사례. 귀찬이 사원, 어제 내가 보고서 해놓으라고 한 거 왜 안 했죠? 어제 대리님이 다른 일을 시키셔서 야근하느라. 귀찬이 사원, 어제 나한테는 부장님 일 다 끝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내가 시켰던 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당장 보고서 작성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에잉, 신입 사원 좀 빠릿한 사람으로 보내주지. 에이 부장님, 그래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 좀 푸세요. 휴, 다들 나만 미워하네. 내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휴, 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아. 무기력 대처 방법 3가지. 앞서서 생각과 감정, 신체가 무기력을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감정과 신체를 제외하고 생각을 맡고 있는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변형계는 자동화 시스템처럼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다루기 힘들고, 신체의 경우 식단, 운동 외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구분하기. 인간은 보통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전두엽의 잘못된 명령을 멈추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면접에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자꾸 면접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잃어버리고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면접에서 합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면접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면접에 떨어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애초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끄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합격 불합격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항상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두 번째, 감정 조절 능력 키우기. 인간은 불안하거나 분노, 우울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낄 경우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데요. 감정 변화가 많은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변형계는 자동화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뇌에서 변형계와 전두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절친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변형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전두엽을 통제해서 변형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변형계가 자꾸 자동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전두엽을 통해서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전두엽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워야 하는데요. 전두엽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마음챙김 명상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상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쉬워요. 마음챙김 명상은 그저 한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인데요. 평상시에 5분만 숨 쉬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딴 생각이 들면 다시 숨 쉬는 것에 집중하고, 딴 생각이 들면 다시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전두엽이 강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5분씩만 해보세요. 5분이 익숙해졌다면 20분까지 늘려보세요. 세 번째, 좋아하는 활동하기.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휴식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일이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무기력해지고 있다면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해 보세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감, 행복감까지 생겨나요. 하지만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딱히 모르겠고 무기력한 느낌이 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5분만 방 청소를 해보세요. 작게라도 청소라는 활동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과 통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무기력 대처 방법 사례. 귀찬이 사원, 아까 내가 시킨 일 다 했어? 부장님께서 시킨 보고서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요. 아, 답답하네. 그건 천천히 해도 되잖아. 내가 분명히 이거 급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는 보고서 먼저 하라더니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끝내요. 아니 진짜 지적이 과장 왜 저래?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짜증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네. 기운 빠져. 잠깐, 내가 직장 상사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애초에 저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어. 직장 상사의 성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업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아니, 근데 지적이 과장 저 자식 나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냥 퇴사해버려? 아니야. 너무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전두엽 훈련으로 잠깐 호흡 명상이나 해야지. 주말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너무 무기력해. 안 돼. 무기력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면서 에너지 충전해야 해. 귀찮아. 왔어? 요즘 회사 다닌다고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그래도 너네 얼굴 보니까 좋다. 우리도 너 보니까 너무 좋아. 요가 끝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마블리의 생각.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르겠어요 였는데요. 어려서부터 통제가 심했던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는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서 맨날 모르겠다고 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모르겠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귀찮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 때문에 학교 공부할 때도 힘들었고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잘 이야기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틈만 나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핸드폰 영상 맨날 보면 피곤해서 다른 거 더 하기 싫어진다는 거. 안 그래도 평소에 귀찮고 무기력한데 맨날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재미있어지려면 원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행동과 표현을 해야 삶의 재미가 생겨요.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와 달리 삶의 만족감이 생겼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에 몰입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삶이 생기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의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무기력 대신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생기는 불면증을 다뤄볼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인드를 블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블이었습니다.